안녕하세요. 76세 된 박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40년간 건설업을 했고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3명의 자녀를 키워서 모두 의사, 변호사, 회계사로 만들었죠. 특히 큰아들 민수는 의사가 되어 연봉도 35만 달러나 받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가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건데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수가 이런 걸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요즘 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보시죠. 처음엔 자식이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동산 관리하는 걸 보고는 아버지가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아내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통장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요. 저는 매달 임대료만 1만 5천 달러씩 받아요. 20년간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 자산이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제가 치매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게 지난주였어요. 민수네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손자 교육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자가 내년에 대학에 가는데 학비가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걱정 마라. 그러자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일단 치매 검사부터 받으세요. 그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40년간 사업하면서 수백 명 직원 먹여 살리고 이 놈들 미국까지 데려와서 의사, 변호사로 만들어줬는데 치매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어요. 제가 거래하는 웰스파고 은행 지점장과는 20년 직입니다. 미스터 박,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현금 100만 달러를 찾고 싶습니다. 지점장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제 돈인데 못 찾을 이유가 있나요? 물론 100만 달러 현금을 찾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3일 전에 미리 요청해뒀거든요. 은행에서는 여러 번 확인했지만 결국 현금으로 준비해줬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1만 장이에요. 가방 2개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민수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서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라고 물었죠. 저는 민수 앞에 가방 2개를 놓고 열었습니다. 자, 이게 현금 100만 달러다. 내가 치매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걸 혼자 다 처리했어.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뒷마당에 미리 드럼통을 하나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50만 달러어치 지폐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아, 잘 봐라. 이게 바로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치매 환자의 판단력이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50만 달러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르며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다 태웠습니다. 50만 달러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 돈 내가 처리하는데 왜 난리야? 치매 환자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나? 그리고 나머지 50만 달러를 들고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구경하고 싶으면 따라와. 저는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로 갔어요. 스키드 로우라고 불리는 노숙자 거리 말이에요. 거기서 노숙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돈을 나눠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돈이에요? 그럼 진짜야. 맛있는 거 사 먹어. 한 명당 1000달러씩 나눠줬어요. 500명에게 나눠주니까 정확히 50만 달러였습니다. 그 모든 걸 민수가 다 지켜봤어요. 노숙자들이 저한테 고마워하며 인사하는 모습도 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너는 언제부터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했냐? 내가 언제 내 판단에 의존해서 살았나? 너를 의사로 만들어준 게 누구고 미국에 데려온 게 누구야?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100만 달러를 그렇게 써버리시면 어떡해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는데. 저는 아내에게도 화가 났어요. 당신도 아들 편이야? 내가 평생 벌어서 300만 달러 모았는데 100만 달러 쓰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더군다나 50만 달러는 좋은 일에 쓴 거잖아. 노숙자들한테 나눠준 게 잘못된 거야? 아내는 할 말이 없었죠. 그날 밤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둘째 민호, 딸 민정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세 남매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 보면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걱정과 무시는 다른 거야. 나는 아직 정정하고 사업 판단력도 흐리지 않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100만 달러 정말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돈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평생 돈을 모은 이유가 뭐겠어? 너희들 잘 되라고, 가족이 행복하라고 모은 거지.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태워버리고 나눠주는 게 낫지. 사실 저는 그날 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건 가족 간의 믿음과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아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 한국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 며칠 후에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할아버지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낼 거야. 다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잘해라.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 민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한테 뭔가 물어볼 때도 존댓말을 쓰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구해요. 아버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경험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도 말했어요. 여보,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민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진짜 아들 같아요. 저는 그 100만 달러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라고 생각해요. 50만 달러로는 아들에게 교훈을 줬고 50만 달러로는 500명의 노숙자를 도왔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죠. 가족의 존중, 아들의 반성, 그리고 제 자신의 자존감 회복.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맨손으로 일어섰어요. 70년대에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사업을 키웠고 80년대, 90년대에는 국내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죠. IMF 때도 견뎌냈고 미국 이민 와서도 다시 성공했습니다. 이런 제가 70대 되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치매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매달 임대료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금 보고도 혼자 다 해요. 투자 판단도 스스로 내리고 은행 업무도 직접 처리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한다니 정말 화가 났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성공한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의사니까, 변호사니까 부모보다 뭐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 경험이나 지혜는 나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난 76년간 살면서 얻은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면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에 써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50만 달러를 태운 건 돈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달러를 노숙자들에게 나눠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는 그 후로 제게 투자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집을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저는 기꺼이 조언해 줍니다. 20년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남가주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오를 거야. 다만 이자율이 높으니까 타이밍을 잘 봐야 해. 그리고 학군 좋은 지역을 노려라. 민수가 진짜 진지하게 들어요. 예전엔 그냥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이제는 메모까지 해가면서 듣습니다.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일하면서 가끔 어려운 케이스가 있으면 저한테 상담해요. 아버지, 이런 계약서 조건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하실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는 40년간 사업하면서 별의별 계약을 다 해봤거든요. 법적인 조문은 몰라도 실무적인 감각은 변호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딸 민정이도 회계 일로 가끔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 세금 최적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저는 이런 대화들이 너무 좋아요. 자식들이 제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는 옛날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무시했는데 이제는 진짜 배우려고 해요. 특히 손자 교육 문제에서도 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요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손자에게 말해줘요.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할아버지도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물론 요즘 시대엔 공부가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해.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3대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그 100만 달러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 싶어요. 아마 민수는 계속 저를 무시했을 거고 저는 계속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치매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서야 후회했을지도 모르죠. 다행히 그 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 제 주변 한인 친구들 보면 비슷한 고민이 많아요. 자식들이 성공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의사, 변호사 된 자식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부모보다 뭐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인의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나보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자꾸 잔소리해. 우리 딸이 변호사인데 내 재정 관리에 간섭하려고 해. 이런 얘기들 들으면 속이 답답해요. 자식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무시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해줘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우리가 아직 정정한데 왜 무시당해야 해? 필요하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야. 물론 제가 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죠. 100만 달러를 태우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직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 경우에는 돈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숨겨뒀던 재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혜로운 조언으로 자식을 감동시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배울 것도 많지만 우리가 가르쳐 줄 것도 많거든요. 요즘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한인회에서 젊은 이민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갓 이민 온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50세에 이민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중요한 건 성실함과 끈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젊은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험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민수도 요즘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요.
아버지 멘토링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식이 제 일을 인정하고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은 민수가 의료진 자원봉사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해요. 아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건강검진 행사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의료 상담하고 아버지는 전반적인 조직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정말 뿌듯해요. 아들이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전처럼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가 아니라 같이 일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바로 그 100만 달러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내는 아직도 가끔 그 돈이 아깝다고 해요. 여보,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손자 대학 등록금도 내고 우리 여행도 더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여보, 그 돈으로 우리가 얻은 게 얼마나 많은데. 민수가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리고 500명의 노숙자들에게 희망을 줬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 실제로 그래요. 제가 50만 달러를 나눠준 노숙자들 중에 몇 명은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 돈으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돈의 진짜 가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숫자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긴다. 은행에 넣어두고 숫자만 늘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적절한 때에 의미 있는 곳에 써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100만 달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에요. 가족 관계도 회복시키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제 자존감도 되찾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짜릿해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순간 50만 달러가 활활 타오르던 장면, 노숙자들이 고마워했던 모습. 모든 게 영화 같았어요. 76년 살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루는 처음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아끼지 않고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자식들과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거예요.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르신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존감이야.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 그러려면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도 있어. 포기하거나 굽히면 안 돼. 이게 제가 76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키우고 교육시킨 분들이에요. 인생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아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꼭 100만 달러를 태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아직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져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